우승했는데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무명전설 탑3, 성리, 장한별, 하루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금 팬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뒤에도 이들을 묶어두는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책임과 위약금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단 한 줄의 계약 조항이 세 사람의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명 전설이 끝난 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탑3가 더 이상 하나의 무대 안에서 움직이는 참가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승자 성리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고, 장한별은 해외 활동과 글로벌 시장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하루 역시 대중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세 사람의 활동 반경이 커질수록 과거 프로그램과 연결된 일정 하나가 예상보다 훨씬 큰 충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흔히 따라붙는 것이 방송 종료 이후의 후속 활동입니다. 콘서트, 팬미팅, 방송 출연, 지역 행사, 특집 무대처럼 프로그램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한 일정이 일정 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 자체가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참가자에게는 인지도를 유지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약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특정 날짜의 출연이 사실상 의무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라붙는다면 이야기는 단순한 스케줄 조정의 수준을 넘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 팬들이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노예 계약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만으로 무명 전설 탑3에게 실제 수십억 원대 위약금이 설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금액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 강력한 전속성이나 출연 의무 조항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탑3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변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성리의 경우 우승 이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라 성리만의 음악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는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자신만의 색깔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만약 중요한 신곡 제작이나 대형 무대 준비 기간에 프로그램 관련 합동 일정이 겹친다면 성리에게 선택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친다면 성리에게 선택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방송의 도움을 받아 얻은 인지도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건 독립적인 음악 활동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하루의 일정이 아닙니다. 계약의 우선 출연권이나 일정 우선권과 비슷한 조건이 존재한다면 성리가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공연이나 광고, 음반 제작 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성공 이후에도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한별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장한별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국내만이 아닙니다. 해외 활동 경험과 언어 능력, 글로벌 팬들의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장한별에게 일정 충돌은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국내 방송 일정처럼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지 제작진, 공연장, 광고주, 스태프, 항공 일정까지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의 변경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을 크게 늘리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 프로그램 관련 의무 일정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한별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프로그램을 우선하면 해외 파트너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해외 활동을 선택하면 프로그램 측과의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한 줄이 국내와 해외 사이에서 장한별의 선택지를 좁혀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약금이라고 하면 단순히 정해진 돈을 내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분쟁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 이미 투입된 제작비,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제3자와의 계약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몇십억 원이냐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는지, 손해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출연자가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게는 돈보다 더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가 대주제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친근함과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익활동이나 가족 관련 캠페인, 브랜드 행사처럼 자신의 이미지와 직접 연결된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외부 일정과 프로그램의 후속 행사가 겹친다면 하루는 다른 종류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중이 그 결정에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세 번째 함정이 나타납니다. 계약은 돈만 묶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정 결정권이 아티스트의 이미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라도 대중에게는 그 선택이 아티스트 개인의 의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특정 행사에 참석하면 왜 저곳을 선택했느냐? 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참석하지 않으면 또 다른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조건이 강할수록 아티스트는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이 만들어낼 이미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톱3에게 이런 문제가 더욱 중요할까요? 바로 세 사람의 성공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성리, 장한별, 하루는 같은 무대에서 같은 규칙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리는 음악적 독립성이 중요하고 장한별은 해외 확장성이 중요하며 하루는 대중적 신뢰와 이미지 확장이 중요합니다. 같은 계약 조항 하나가 세 사람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만 중요한 외부 기회가 생긴다면 프로그램 측은 예외를 인정할까요? 한 명에게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멤버들도 동일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아티스트의 성장보다 자신들의 후속 사업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반드시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톱3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상황은 오히려 역전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는 참가자들이 방송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톱3가 독자적인 팬덤과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면 방송사 역시 이들의 인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세 사람의 팬덤이 커지고 서로 다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한다면 방송사와 아티스트의 관계는 단순한 갑과 을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계약서는 그대로인데 힘의 균형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당시에는 평범해 보였던 조항도 몇 달 뒤 톱3의 몸값과 활동 규모가 크게 올라가면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참석할 수 있었던 합동 인사가 해외 공연이나 대형 광고 일정과 겹치기 시작하면 하루의 기회비용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톱3는 과연 언제까지 프로그램의 이름 아래 함께 움직이게 될까?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세 사람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리가 독자적인 콘서트 브랜드를 만들고 장한별이 해외 활동을 확대하며 하루가 방송과 광고 영역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세 사람 모두 프로그램 밖에서 얻는 가치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프로그램 관련 일정은 기회가 아니라 부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방송사와 톱3가 반드시 충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 사람의 가치가 커질수록 방송사 역시 기존 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동 콘서트 횟수를 줄이거나 개인 스케줄을 우선 인정하거나 출연료와 수익 배분을 새롭게 조정하는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위약금이 아니라 협상력입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지금의 성리, 장안별, 하루는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 사람이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중요한 계약 문제에서 공동 대응을 선택한다면 상황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방송사가 한 명과 협상하는 것과 터프3 전원이 동시에 조건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방송사도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팬들이 세 사람의 관계를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순위를 놓고 경쟁했던 세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성공이 서로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독특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리가 더 크게 성공할수록 터프3의 전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장안별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록 프로그램 역시 글로벌 화제성을 얻게 됩니다. 하루가 광고와 방송에서 영향력을 넓히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관심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을 강하게 묶으려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도 역설적으로 세 사람의 성공이 그 계약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수십억 원의 위약금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탑3의 성공이 커질수록 과거에 체결한 계약과 현재의 시장 가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성리에게는 자신의 음악을 결정할 자유가 중요합니다. 장안별에게는 세계 시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에게는 자신이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를 지키는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입니다. 무명전설은 세 사람에게 세상의 이름을 알릴 결정적인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방송이 만들어준 스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남는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자극적인 노예계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성리, 장안별, 하루가 어떤 일정을 선택하는지, 세 사람의 공동활동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그리고 개인 활동과 프로그램 활동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보면 계약관계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위약금보다 더 큰 것은 어쩌면 단 한 번 놓쳐버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3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순간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무명전설이 만든 3명의 스타는 프로그램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함께 움직이게 될까요? 아니면 성리, 장안별, 하루가 각자의 성공을 무기로 결국 자신들의 선택권을 더 크게 가져오게 될까요? 탑3의 진짜 전쟁은 순위를 정했던 결승전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